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경의의 말. 아래 내용은 과학, 심리, 현기상 사이의 다각적 대화를 통해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법적 수사나 공식 정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서울의 밤, 넌 간판 위로. 빗소리가 아주 작게 두드립니다. 오늘 밤, 우리는 빈자리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부재가 가장 큰 질문이 되는 그곳으로. 레이더의 점이 문득 꺼져버리고 가을갠 배낭이 남아있으며 기억 속에서 이름들은 작아지듯 멀어집니다. 답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또렷이 들어봅시다. 사라진 사람, 그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 블랙박스를 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잠깐만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밤 바다 위에서 모니터의 푸른 궤적이 문득 끊깁니다. 먼 숲에선 마른 신발이 단정히 놓여있지만 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항구에서는 휴대전화가 마지막 시각에 멈춘 채 작별 한마디를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움만으로는 이해에 닿지 못합니다. 이해하기 위해 어둠 속 조각들을 빛으로 가져와 맞춰 봅니다. 먼저 HH370 실종. 밤의 점 하나. 수백 생명을 품은 비행기가 한밤의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표류하는 파편들, 가정된 좌표들, 수색 알고리즘들, 모두가 해답 없는 미로처럼 얽힙니다. 거실마다 가족들은 액자를 끌어안고 눈빛은 희망과 탈진 사이를 오갑니다. 누군가는 기계 결함을 말하고 누군가는 테러를 의심하며 또 누군가는 비행기가 다른 차원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데이터는 적고 가설은 많다. 그것이 법칙입니다. 다음 조각. 미싱 410일. 숲이 비밀을 감추는 기록. 미국의 여러 국립공원에서 하이커들이 사라진 뒤 겉옷이나 배낭만 남기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베테랑 수색대가 투입되어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일이 잦습니다. 어떤 경우 시신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장소에서 발견됩니다. 절벽 위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 이미 샅샅이 뒤진 곳에서조차. 연구자 데이비드 폴라이디스는 이런 사례 수백 건을 모아 미싱 410일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나 노인처럼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려운 이들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위치에서 발견될 때 공포는 더 커집니다. 아시아로 눈을 돌리면 옛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깊은 숲만이 아니라 전설에 보이지 않는 손도 등장합니다. 민간 설화. 귀신이 길을 잡아끈다. 사랑해 속에서 사람의 방향감을 틀어 같은 자리를 맴돌게 하는 힘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옛 당부에는 옷을 거꾸로 입거나 모자를 반대로 써서 길 이름의 부적을 깬다는 요령이 전합니다. 몇몇 상군들은 정신이 안개에 덮인 듯 익숙한 길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체험을 또렷이 말합니다. 이 설화는 아이들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끝 모를 자연에 삼켜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공동체가 상징으로 불러낸 방식입니다. 그러나 민속은 상징으로 말하고 과학은 수치로 말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때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침묵으로 말합니다. 바다의 삼각지대, 전설과 자연적 해명에 관한 조각, 버뮤다와 같은 이름난 해역에선 배와 비행기의 교신이 끊긴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례는 악천후, 소용돌이 해류, 항법 오차로 설명되곤 합니다. 그러나 대중의 기억엔 여전히 몽롱한 영역이 남습니다. 어떤 이는 지질 자력을 믿고 어떤 이는 공간의 균열을 말합니다. 가설 하나하나가 신비의 안개층을 더 두껍게 만들며 버뮤다를 실종의 세계적 상징으로 씁니다. 바다는 우리의 상상보다 넓고 상상은 우리가 보고서에 적어 넣는 것보다 넓습니다. 4개의 조각. 그렇다면 뇌과학과 집단심리는 이 조각들을 어떻게 다룰까요? 과학의 관점. 데이터가 부족하면 뇌는 완결을 선호합니다. 흩어진 점들을 서로 끌어당겨 그럴듯한 곡선을 그립니다. 확증 편향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과 맞아떨어지는 조각만 줍게 만듭니다. 만델라 효과는 대중이 같은 방식으로 집단적 기억 오류를 일으키게 하고 그 착오가 초자연적 증거처럼 포장되기도 합니다. 전통 매체에서 소셜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이야기가 전해질 때마다 미학의 한 겹이 더해져 사건은 신화로 변합니다. 게다가 심리학은 부재에 대한 집착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실종되면 뇌는 명확한 끝의 표지를 얻지 못해 모호한 상실, ambiguous loss 상태에 놓입니다. 남겨진 사람은 장례를 치를 수도, 그렇다고 평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희망과 절망 사이에 매달립니다. 여기에 더해 신경과학은 말합니다. 뇌는 자주 내적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빈칸을 메웁니다. 데이터가 없을수록 상상 네트워크는 영상 소리 감각으로 빈틈을 채웁니다. 이 때문에 집단 기억과 개인 서사는 초자연의 색을 점점 더 두껍게 두릅니다. 개인 차원에서 고통은 버티기 위해 의미를 찾습니다. 모름은 차가운 방입니다. 우리는 떨지 않으려고 가설이라는 난로에 불을 붙입니다. 집단 차원에서 사회는 무력감 앞에서 신화를 만들어 스스로를 달랩니다. 형기상, 영적 관점. 일부 전통에서 중유, 애종, 유, 바르도는 사이의 길입니다. 인연이 무르익어 환생하기 전, 영혼이 잠시 머무는 곳. 사고나 실종 같은 갑작스런 이별은 이름이 불려나간 것처럼 비유되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산 사람은 회양하고 자비를 보냅니다. 긴 복도의 끝에 작은 등 하나를 밝히듯 티베트를 넘어 한국 민속에도 달이나 강가를 떠도는 넋을 제의로 불러들이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많은 가정은 제를 올리지 않으면 넋이 떠나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문화의 층위에서 볼 때 실종을 몸의 부재만이 아니라 영혼의 길이름으로 이호해온 방식을 보여줍니다. 대승불교는 공업이라는 관념을 강조합니다. 어떤 집단은 같은 업을 공유하며 그들의 갑작스런 이별은 공동체를 향한 큰 배움으로 읽힙니다. 벌이 아니라 존재의 덧없음과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메시지. 어떤 선산화는 비유합니다. 숲에서 길을 잃으면 몸은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무명 속에서 길을 잃으면 오직 정념만이 밖으로 이끈다. 그래서 실종된 영혼은 길 잃은 마음과도 닮았습니다. 자비의 빛이 비치면 돌아오는 길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관점에서 어떤 부재는 상실이 아닙니다. 아직 이름 붙지 않은 연속적 이동 속에서 형상과 자리를 바꿔 선 것일 수 있습니다. 질문. 부재는 현존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가? 아마도 대답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여기 남아있는 이들과 더 온전히 함께하기, 삶이 여전히 허락하는 가느다란 연결에 감사하기, 과학은 우리를 이해로 이끌어 당황을 누그러뜨리고, 영성은 우리를 행으로 이끌어 마음을 굳지 않게 합니다. 이제 10일 여정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1부터 3일차 현존. 매일 10분 가만히 앉아 호흡을 1에서 10까지 세고 다시 1로 돌아옵니다. 사라짐의 두려움이 올라올 때, 가까운 이가 멀어질까, 통제를 잃을까, 불확실함이 두려울 때,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습니다. 느낀 것을 몇 줄 적어두세요. 4일차부터 7일차. 자비의 추념. 매일 밤 흰초를 켭니다. 눈을 감고 당신이 아는 누군가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상을 떠났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뉴스에 스쳐 지나간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께 평안을 보냅니다. 이름을 모른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 잃은 모든 영혼에게 따스함이 깃들길. 8부터 11차. 시를 읽기. 매일 밤 침묵 5분, 회양 5분. 불렀던 그 사람에게 아주 짧은 편지 3에서 5줄을 씁니다. 그에게서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편지를 접어 초 옆에 둡니다. 그리고 열일이 끝날 때 작은 의식 하나가 바람진한 바다처럼 기억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얀 한지, 잉크펜, 흰초 하나, 따뜻한 차를 준비합니다. 한지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초 아래에 둡니다. 차를 따르고 60초간 고개를 숙입니다. 소박한 제사처럼 가볍게. 바다나 강 가까이라면 의식 후 물을 향해 잠시 서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한지를 접어 상자에 넣습니다. 열흘 뒤 꺼내 읽고 속으로 말합니다. 존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떠났고 어떤 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몫은 오늘을 온전히 살고 감사로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일입니다. 바다가 고요하고 숲이 잠잠하고 화면이 검은 바탕만 남을 때 우리는 낮게 속삭입니다. 부제는 현존을 아끼라 일깨운다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아마 당신 마음에도 실종과 영혼,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부재에 관한 어떤 물음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다가오는 날들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안심과 자비가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은 어느 가설에 더 마음이 기우시나요? 혹은 상실에 얽힌 당신만의 경험을 나누어 주실 수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영혼의 신비와 현존을 향한 여정, 함께 이어가요.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